이게 무슨 태풍이 원래 한 번쯤 올라왔을 때가 됐는데 한 번도 안 올라온 게 무슨 그 뜨거운 그 고기압 기압들 때문에 태풍이 못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, 우리나라 쪽으로. 그런데 이게 탁 떨어지는 이제 한 9월 중순쯤 되면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다고. 원래 가을 태풍이 세거든. 작년에도 태풍이 안 왔는데 올해도 태풍이 올까 안 올까. 데레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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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딴딴딴딴 태풍도 세게 오면은 피해가 엄청나게 크죠.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시슬 하우스 같은 게 많아가지고 하우스 피해가 입어지면 그게 심각하지. 그리고 요즘에 태풍은 비도 많이 뿌리는 태풍이 돼가지고 침수도 많이 되고 바람도 많이 세고 안 오는 게 최고대. 한 번씩은 탁 오는데 이게 참 비껴가기만 바랄 뿐이지. 이래 이거 농작물 이 논을 탁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재배를 하는지 이게 느껴져. 가자, 사태 가자. 이 사람은 이 집은 항상 지을 때마다 풀 밟는 거 자체를 안 해.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풀이 막 나면 직접 들어가 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뽑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못 봤습니다, 이 집. 그래가지고 쌀 장사하는 사람인데 농사는 제일 더럽게 짓는다고 소문이 나 있지. 이런 사람한테 논도 잘 안 빌려줘요. 다 논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데 농사를 개판으로 짓는 거는 이런 사람들 빌려주는 거는 요 근처에 안 살고 이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안 모르는 저 도시 사람들이 논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짓는다고 엉망진창으로. 가자. 지금이 9월달쯤 이제 이게 물 내려오는 거 있잖아. 이것도 이제 한 달 지나면 물 안 내려와. 한 달도 안 되겠다. 한 3주. 9월 한 20 며칠 되면은 물 내려오는 것도 없어요. 그때부터는 논을 말려야 되기 때문에. 지금 이게 내려오는 게 이제 마지막이라고. 벽지가 만들어질 때 물이 필요하거든요, 논에.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지. 가자.
예, 시골길 그러면서 시골 이야기 하는 거, 이것도 왜 필요하냐 하면,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무조건 좀 알아야 된다고 봐. 어떤 현실인지. 너무 모르니까. 그거는 그냥 우리가 뭐 뉴스에서 듣는 이런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이게 직접 경험하고 하는 사람들, 직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은 들어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. 너무 이게 괴리되어 있다, 떨어져 있다는 거고, 농촌하고 도시하고의 어떤 그 뭐지, 삶의 어떤 그게 너무 떨어져 있어.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예 모른다는 거지.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나라의 어떤 농작물을 자기들이 먹고 살고 산 사람인데,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좀. 왜냐면 농촌의 문제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국민들의 삶하고 바로 직결돼 있잖아.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봐요. 정치인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, 정치인하고 뭐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,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. 왜냐면 평화롭게 이게 잘 흘러가면은 뭐 관심이 없어도 뭐 되겠지만, 지금은 엄청난 위기고, 이게 위기가 풀어질 그 뭐라 해야 되나, 단서나 이런 게 거의 없단 말이지. 위험에 처해 있다는, 미래가 완전히 뭐 큰 위험에 빠졌다고 봐도 된 정도가 되어 버렸으니까.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냥 비유를 들자면은 국방의 어떤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지. 그럼 그 국방에 대한 그 위협은 누가 했나? 국민들이 다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. 그거하고 비슷하다고.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국방비를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잖아. 그러니까 세계 5위까지 올라갔잖아, 국방이. 농업은 어떠냐?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하 정도 될걸? 관심, 무관심. 갈수록 식량 안보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왔는데, 나가자. 그렇답니다. 이거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어떤 농촌을 그래도 한번 살려보려고 뭐 이런 제도를 하거나 법을 발의하고 뭐라노, 법을 만들고 하잖아. 그것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한데, 진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저는 우리나라 농업이 정상 궤도로 갈 그 해결책은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.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.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. 그 뭐 기본소득을 준다 해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기본소득도 주고, 그 농업을 이제 한 30년 이상 짓다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그 뭐 연금 같은 게 막 나오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 해도 그게 과연 될까?
거의 뭐 공무원 취급 정도 하면 되려나? 농업이 살려나?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. 농민을 갖다가 국가 공무원 정도 취급한다는 건 사람들이, 국민들이 거의 이해를 하겠냐고. 농민들은 그냥 무식하면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잖아. 근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일반 공무원만큼 농민들이 그 하는 그 일이 더 소중하다고 나는 보거든요. 소방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는, 목숨도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잖아.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농민들도 국가를 위해서, 지금은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군 비슷하게 되어버렸어. 소득이 없는데도 열심히 일하고 이런 뭐 그런 개념이거든 지금.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은 중요한 걸 아직 잘 모르는데 이게 폭삭 망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낄 건데 그때는 너무 늦지.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. 그리고 어느 조사에, 이제 국회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, 농민이 없어지는 게 한 40만 명, 30만 명 정도 되는가 봐. 30만 명이면, 지금 30만 명이라 된다고? 25만 명인가 30만 명이라 했던 것 같은데, 매년 그래 없어지면, 그건 뭐 한 5년 안에 끝나는 거지. 우리나라 농부가 얼마 된다고 뭐 몇 명 돼도 안 하는데, 내가 봤을 때는 100만 명, 200만 명 이래 되나? 그 정도 되나? 그만큼 빨리 없어진다는 거야 지금. 그런데 투입되는 거는 뭐 10,000명 되겠나? 10,000명도 안 될걸? 매년. 그게 왜 없어지냐면은 자연사 하는 거죠. 자연사. 나이가 많아가지고 농민을 이제 농업을 못하거나 죽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죽는 거 매년 다 뭐 70대 후반 이러니까 매년 그래 없어진단 말이야. 거기 어떻게 할 거야 이제. 심각하다니까. 심각해. 그렇다고 뭐 농업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? 산다.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. 이 들판에 뭐 빈 곳 없이 그냥 벼가 잘 자라고 있다 이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거의 암으로 따지면 거의 말기란 말이야. 말기 지났단 말이야. 말기 암 환자도 거의 뭐 떠날 때, 돌아갔을 때까지 전까지는 좀 멀쩡하게 보이거든요. 외견상으로는. 비슷하거나 외경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보이잖아.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. 그러나 지금 그 농업의 어떤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지. 인구가 없어지는 게 사라진다는 거. 그 뭐 소도시, 중소도시도 지금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런 농촌의 인구는 얼마나 감소하겠노. 우리 집, 내 집도 시골집은 이게 삼면이 네 집이 이제 붙어 있는데 한 집 빼고 다 돌아가시고 없어. 주위로. 그 한 집은 어떠냐? 90세라 할머니. 그런 실정이라니까. 다 돌아가시고 이제 뭐 그 할머니도 90살이니까 이제 뭐 어이구 씨. 그러니까 내 집 주위로 사람이 한 명도 안 사는 날이 오게 돼 있다니까. 다 돼 간다니까. 그러고 그를 마을 전체로 보면은 뭐 거의 뭐 띄엄띄엄 뭐
조금 젊었다고 생각하시는 한 60대 중후반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거의 뭐 80대니까 그런 심정이라요. 그래가지고 용해인이 그 기본소득 그걸 30만 원을 발의했는데 그걸 그러면 1년에 예산이 한 15조? 뭐 얼마나더라? 그래 든다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. 근데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. 근데 그거를 이제 전 국토에 전 농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어려운 지역부터 서서히 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그 간단한 정책으로는 농업을 살 수 없다고. 농촌이 어떻게든 한 40, 50대 이런 분들도 내가 자꾸 내려와야 되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. 내려올 방책이 있냐? 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. 이 농작물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남는 장사는 되는 날이 되면 사람들이 내려올 거야 아마. 농작물의 가격이 너무 싸니까 쌀 이런 거 뭐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 거 보이는 것 같은데 한 10배 정도 올라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. 그런 식으로 이게 농업이 돼야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이 농업이 경쟁력이 있구나 이래 되는데 그걸 갖다가 중간에 정부에서 잘 조절해 줘야 되겠죠. 근데 정부의 입장에는 무조건 농산물을 싸게 만들어야 저희가 인기가 거의 그게 되니까 표를 얻고 정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농작물의 가격은 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농업은 이제 끝나가는 거지. 이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. 지금 사과 농사도 이제 사과가 자꾸 이렇게 사과를 수입한다고 하잖아. 그 농민은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시민들은 이제 좋지. 싼 가격으로 사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.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하면은 이제 농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. 그 대신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은 이제 좋아한다는 이런 구조잖아. 다수의 이익을 찾아가는 거잖아. 그럼 농업은 그냥 도태되어 끝나는 게잖아. 우리나라 농업은. 쌀도 똑같잖아. 쌀도 이거 지금 수입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. 쌀 수입이 없으면 우리나라 농부들도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. 근데 뭐 농작물도 그냥 수입해버려 본다 이거. 그럼 게임이 안 되거든. 우리나라가 농업으로는 농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나라에서 소작농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농사 짓는 게 면적이 많아지긴 하는데 그걸 이어받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제 더 문제가 커지는 거고. 그러고 이제 도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업을 보호 사업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지금. 농민을 살리고 농민을 보호하자 이러면은 왜 농민을 보호해 주냐고 이런다고. 그 농민 중에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보호를 해주냐고. 잘 사는 농민은 보호해주면 안 되지만 지금 농업을 이거 망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지. 그렇답니다. 어떻게 될까 미래는. 한국의 농업 미래가 어떻게 될까. 발전 가능성이 나는
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. 야, 여기. 차 한다, 일로 와. 일로 와, 차 한다. 가자, 끝.